제목, 봉테이프 끝에 걸린 엄마의 목소리. 오래전 독서실에 있을 때 희망에 찬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에게 뭘 되게 잘하셨나 보죠? 그런 목소리를 듣는 건 자식에게도 좋은 일이죠. 그렇긴 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간차가 꽤 있었으니 당시로서는 엄마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희망에 찬 목소리에 담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걸 알았으니까요. 무슨 상황이길래 그러죠?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 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하나가 떠오르네요. 신카이 마코토의 별의 목소리를 보면 먼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통신을 보내는데 시간차가 있죠. 마치 별빛을 볼 때 우리는 천문학적인 거리 너머에 있는 과거의 별을 보듯이 그 목소리는 오래전 그가 송신했던 목소리인 셈이잖아요. SF적이면서 애잔한 감성을 싣고 있어요. 이런 느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조금 더 스카이캐슬 적이라 죄송한 느낌마저 드네요. 시간차, 학원 입시 스릴러라. 그건 대체 뭐죠? 그렇다고 스릴러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봉테이프에 관한 이야기예요. 공테이프에 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겼나 보죠? 맞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죠. 어렸을 적에는 딱히 공부를 잘하지 못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성적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모님의 기대도 한껏 높아졌어요. 그즈음 봉테이프에 어떻게 녹음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한 2, 3년쯤 지나서 그 봉테이프를 보고는 활용할 때가 생겼죠. 다른 게 아니라 고2 때였나 음악을 한창 듣기 시작하면서 집에 남아도는 봉테이프랑 봉테이프를 다 끌어다 모아 나만의 짬뽕 테이프를 만들었던 거예요. 길보드 차트라고 해서 리어카에서 인기 1위에 팔리던 노래로만 고를 수도 있겠지만 당시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은 길보드 차트에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헤비메탈을 들었나요? 그렇기도 했고 김현철처럼 조금은 주류에서 벗어난 음악을 좋아했어요. 그렇다고 주류에서 너무 벗어나지도 않았죠. 마치 서울대를 가고 싶었던 저의 수동적인 바람처럼요. 그거야 누구나 그렇죠. 서울대 입학 자격을 준다면 마다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경우라면 거의 없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자발적인 의지로 선택한 꿈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만들어진 꿈일 거예요. 그냥 선물처럼 주어지면 못 이기는 척 냉큼 받을 꿈이죠. 저 같아도 업적 받을 것 같은데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서울대 간판 있으면 서울대 나온 누구누구라고 불리니까요. 서울대 나온 로커, 서울대 나온 배우, 서울대 나온 남친 등등요. 하기야 서울대만 나온 인간말 정도 있지만 어쨌든 서울대는 그런 식이죠. 서울대 출신이면 성범죄자도 감형되니까요. 서울대 의대면 금상첨화죠. 정말이지 당시엔 법대나 의대만 가면 모든 용서받을 것 같았어요. 다들 거기를 좋아하죠. 그때는 뭐가 그리 심각했는지 대학을 못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모두가 그것만을 바라보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때 기계적으로 공부하고 학원 가던 게 떠오르네요. 신경이 엄청 예민해져서는 가족 사이에서 최우선 순위로 대접받곤 했어요. 잠이 늘 부족하던 때였고요. 저도 그랬죠. 그날도 공부가 잘 안 되었죠. 학교에서 야간 자유학습을 마치면 상황에 따라서 9시나 10시 40분쯤 학교 근처 독서실로 갔어요. 거기서 한두 시간 공부를 더 하고 집에 갔죠.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엎드려서는 불을 켜놓고 있었죠. 그러고 봉테이프에 정성스럽게 녹음해 놓은 음악을 들었어요. 이어폰을 귀에 꽂고요. 아무래도 어두우면 금방 잠들어 버릴까봐 스탠드는 켜놓고 어두운 독서실 분위기에 묻혀서는 잠잘 만한 모든 짓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그 시간에 잠을 자는 건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모든 건 그처럼 방심하는 순간에 일어나곤 하죠. 이상한 일도 아닌 짓을 하다가 이상한 상황을 맞은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안 들리더니 잠깐 졸려는 순간 봉테이프 끝자락에서 갑자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확히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이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며 조금은 흥분한 목소리였죠. 그때 웬일인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솔직히 당시 제 성적으로는 2년 전 그때와 많이 달랐거든요.
언제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평범한 일도 애틋해지곤 하지만 당시엔 그냥 모든 게 달라져 실망시켜드리는 것에 조금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날따라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를 듣고는 가볍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탁 하고 카세트 버튼이 올라왔죠. 오토리 버스가 안 되던 기기였거든요. 그 순간 뭔가 하나의 시절을 끝맺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더는 서울대를 꿈꾸는 학생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뭔가 배부른 투정 같다고나 할까요? 누구에게나 각자만의 고민은 있는 법이죠. 그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보편화되기 힘들죠. 예술가 지망생이 저주받은 천재병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가 나 뜨거워하면서 그 예술병을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해주는 것처럼요. 뭐 그렇게까지 볼 거 있을까요? 사실 당시 지방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고민이 와닿을 리 없죠. 그건 맞아요.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죠. 만일 엄마가 아들의 병 때문에 울었다거나 가족끼리 행복했던 순수한 즐거움이 담겼다면 보편적이었겠죠. 그게 보편적인 느낌을 주긴 하죠. 만일 오래전 성차별이 심하던 때의 딸들처럼 서울대를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여상을 나와야 했다면 애초에 그 가능성만을 아쉬워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자신의 어머니가 딸인 자신에게도 그런 식의 순수한 기쁨으로 희망을 품었던 때가 있을까 생각하면서요. 동의해요. 만일 아프리카의 아이들처럼 빈곤 탓에 공부란 그저 글자만 읽으면 끝난 것이라 믿고 있다면 그 목소리에 담긴 기쁨의 감정이 자신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꼈을 거고요.